반갑습니다. 필라테스 베이직9 대표 박영재입니다. 앞의 영상에서 저희가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감정재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감정재활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운동을 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모션이라는 어떤 단어를 먼저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모션이라는 말은 에너지 플러스 모션의 합성어입니다. 즉 그 말은 우리 몸의 어떤 에너지가 감정과 같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막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 자신감이 넘쳐 보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막 자세도 이렇게 막 쪼그리로 해가지고 막 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신감 없어 보이잖아요. 자세가 좋은 사람과 자세가 나쁜 사람, 그리고 뭔가 화가 나 있는 사람과 뭔가 평온해 보이는 사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의 말투나 자세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화나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자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세는 곧 이모션, 감정과 같다라는 거예요. 동작의 에너지가 감정이기 때문에 이게 곧 우리 자세다. 그리고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몸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감정에 대한 부분을 잘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기 때문에요. 감정과 자세는 같기 때문에 자세는 우리 전문 분야잖아요. 자세와 감정이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정 전문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심리를 전공하신 분들이 사이비가 아니냐, 각자의 영역을 지킵시다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그걸 넘나들겠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걸 적용해보자라는 거예요.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 만약에 필라테스를 하러 오는 사람들, 이 사람 중에 현재 이 사람이 어떤 증상을 오냐면 LBP가 로우 백페인, 허리 통증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어서 왔어요. 만약에 허리가 불편해서 병원에서 필라테스 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게 정말 많죠. 그럼 이 사람이 갑자기 허리가 팍 아파졌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대부분 습관에 의해서나 뭐 사고가 났다든지 그리고 피로가 누적이 돼서 결국에 이게 통증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과거에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허리 통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회복이 잘 되면은 통증이 사라질 수 있겠지만 오늘 통증이 있다고 하면 내일도 통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 이걸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은 통증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좋아졌다가 괜찮아졌다 이렇게 누적적으로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피로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은 그때는 계속해서 아픈 거죠. 만성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필라테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에 집중하게 하죠. 먼저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고요. 과거에 어떤 습관이나 사고나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이런 것들 막 캐치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역추적해서 어떤 것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찾아내죠. 찾아내서 어떤 움직임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 또한 이제 발견해냅니다. 회원님 다리를 움직이니까 다리 움직일 때 다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허리가 움직이시네요. 이렇게 뭔가 움직임 패턴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다리 움직일 때 허리 안 움직이죠. 근데 회원님은 자 들어보십시오. 다리를 움직이니까 허리가 굽혀지시네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움직일 때 허리를 보상하지 않게끔 움직임 재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반복된 훈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좋은 움직임 패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는 다리 움직일 때 허리를 안 움직이면 내일도 안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물론 과거 이런 나쁜 습관들이 엄청 높게끔 형성되어 있으면 오늘 운동 열심히 해도 내일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 빈도를 올리고 이거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것들이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감정도 보십시오. 감정. 제가 아까 제 얘기를 했잖아요. 집안의 어떤 싸움이나 그리고 제가 뭐 그 동네 형에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막 공포감이 형성돼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두려움이 높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두려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두려움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살면 살수록 두려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더 높아졌습니다. 어릴 때보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그것들을 많이 통제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 감정 재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지만 집안 환경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높다라는 것보다 이랬기 때문에 나는 생존에 굉장히 발달돼 있고 민감한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리고 형에게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나보다 세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아껴야 되구나. 상황 파악을 하고 나서 말을 하거나 조언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좋게 다시 재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거 이런 사건들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긍정적인 거죠. 이것들 때문에 나는 지금 사회생활도 잘하고 뭔가 생존에 대한 어떤 반응도 잘하고 대처도 잘 하는구나. 이렇게 좋게 바뀌는 겁니다. 나의 과거가 현재의 지금을 만든다고 하면
그 모든 나쁜 기억들이 좋게끔 만들어져야 지금의 나가 좋아요. 지금 내가 좋다라는 거는 지금 내가 좋아지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미래도 더 좋아지겠죠. 맞죠? 지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라.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필라테스 할 때도 계속해서 감각에 집중하게끔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외부적인 자극과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받는 게 아니라 과거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분이 나빠요. 아까 오는 길에 차가 빵빵대고 갑자기 자기 앞에서 막 뛰어들어가지고 화가 났어요, 고객이. 그러면 아까 끼어든 거지 지금 끼어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열받아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과거의 사건이 지금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자, 그 말은 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시면 과거의 어떤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형성된다고 하면 이걸 계속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훈련하느냐?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그때 그 사건들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막 생각만 해도 짜증나고 화가 날 거예요. 하지만 그 사건들을 3자 입장에서 관찰해보세요. 너무 그리고 그 상황을 웃기게 만들어보세요. 야, 너 씨 까불다가 형한테 두드려 맞았지? 웃긴다 너. 진짜 너 귀엽다 웃긴다. 근데 괜찮아. 뭐 어차피 이거는 회복이 될 거고 너 나중에 너 크잖아. 그럼 너 싸움 되게 잘해. 너 유도 뭐 합기도 태권도 이런 거 다 잘한다? 너 힘 엄청 세진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치환을 시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린아이 내면 치료법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믿든 안 믿든 우리에 대한 감정에 대한 재활은 그런 단계를 통해서 그게 별거 아니었고 되게 웃긴 사건이었네. 나 그때 정말 웃겼다.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과거의 사건에 굉장히 얽매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고 저는 필라테스나 이 감각운동이나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것과 감정이 곧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정말 엄청난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나는 심리 전문가가 아니고 운동 전문가인데 감정이 곧 자세와 같다. 그러면 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많은 어떤 사실들을 이미 공부를 하고 체화됐다는 소리. 내가 운동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책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가설을 세웠죠. 감정을 케어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운동 방법과도 똑같을 것이라는 가정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감정과 관련된 많은 무의식과 관련된 책들을 봤더니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약간의 방법론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만 결국에는 안 좋은 움직임을 과거로 가서 수정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 내일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하셔야 돼요. 너무 건강하게 여행 다니고 건강하게 뭔가 생활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 트라우마를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건강하게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 거야 라는 그 자신감은 결국 현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나쁜 것들을 계속 제거시키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사실 미래로부터 현재를 살고 있게 된다는 거죠. 감정 또한 계속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난 지금 두렵지만 나는 정말 지금 너무 불행하고 무섭다는 느낌이 들지만은 계속해서 내가 행복하고 좋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내 무의식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좋게 생각해봤자 무의식에서 의식을 치고 올라온다는 소리예요. 의식의 비율이 무의식보다 훨씬 작았잖아요. 그래서 내 무의식은 두렵고 부정적인 게 강한데 지금 내가 억지로 긍정적이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더 문제가 생겨.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맞지가 않아요. 실제 내 감정과 실제 행동이 맞지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는 파괴가 일어나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게 넘어가야 되고 외력이 생기면 그게 끌려와야 되고 이게 자연의 어떤 법칙이에요. 내 마음이 실제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근데 내 무의식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데 억지로 내가 100번 쓰기를 긍정 연습을 한다든지 긍정 확언을 한다든지 아무리 해봤자 쓸모없다고요. 오히려 더 나빠진다고요. 무의식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 확언 100번 쓰기 이거 다 사기입니다. 정말. 근데 무의식이 정말 해소가 되고 이런 걸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정말 진실이 되겠죠. 성공팔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시크릿이나 이런 거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웃기지 않나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썼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했다라고 하죠. 정말 그게 현실이 될 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랬고요. 제 얘기를 또 말씀드리면 저는 합기도를 중학교 때 했는데 저희 사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날랐어요. 날랐는데 낙법을 쳐가지고 당당하게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막 놀랬다라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중학교 때 그걸 보고 너무 막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키보다 더 높이 이거 물건을 쌓아가지고 맨날 낙법을 했습니다. 죽는 연습한다고. 자, 죽는 연습하자 하고 다 같이 연습하고 이랬거든요. 그때가 이제 거의 중3 그때쯤이니까 그로부터 20살 때 교통사고 났습니다.
오토바이 타다가 똑같이 진짜 날라서 낙법 쳐가지고 다리만 부러지고 살았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이런 사건들이 저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걸 굳이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말로 이게 생각하는 대로 다 되네. 부정적이든 좋은 거든 다 현실이 되는구나. 이걸 저는 몸소 깨달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사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금 제가 지금 성공팔이 해가지고 지금 저한테 2천만 원씩 결제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굉장히 손상을 당했다면 아까 앞에 영상과 더불어서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꼭 실행을 해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